여러분, 은퇴한 분들이 돈을 쌓아놓고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통장에 몇 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컵라면 먹으며 살아갑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아깝고 여행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남은 돈은 상속세로 절반이 국가로 갑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남 이야기 아닙니다. 일본 재무 컨설팅 업체 머니앤유의 요리우지 타이키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본인이 늙어서 쓰기 위해 모은 것임에도 정작 노후가 되면 통장이 바닥날까 봐 두려워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상속세 수입이 최근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율이 무려 55%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국민이 자산을 남긴 채 사망할수록 국가가 더 큰 혜택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자린고비처럼 절약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많은 돈을 남기고 부자로 죽어서 나라에 세금만 잔뜩 내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정작 본인은 한 푼도 제대로 못 쓰고 국가만 배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번 돈 누구를 위해 모으신 건가요? 자식 물려주려고요? 아닙니다. 자식들 다 크면 알아서 삽니다.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노후 대비용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됐는데도 돈을 못 쓴다면 그게 대체 무슨 노후 대비입니까?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돈 쓰면 마음이 편치 않다? 죽을 때는 최소한의 장례식 비용만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숨만 쉬며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돈 모으는 법, 돈 불리는 법, 돈 버는 법만 배웠지 돈 쓰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앞에서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결국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확실히 깨달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 노후 전문가가 말하는 충격적인 현실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못 씁니다. 일본의 연령대별 금융 자산 추이를 보면 60세에서 64세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 조금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실제 감소폭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 모아온 자금인데 불안 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건 완전한 아이러니입니다. 60대가 되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다고요. 사실 돈을 모아두면 미래에 생길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에어컨, 냉장고 같은 생활 필수품이 갑자기 고장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닥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모아둡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돈을 평생 안 씁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정작 본인은 이걸 써도 되나 하다가 그냥 죽어요. 이게 뭐냐고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산을 충분히 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정작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지출조차 망설입니다. 직장 생활 내내 일에만 몰두해 인간관계를 충분히 쌓지 못해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고 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모든 게 끊깁니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다가 하루가 갑니다. 이런 분들한테 돈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쓸 곳이 없어요. 어디 나가자니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뭘 하자니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장만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돈은 경험을 위해 존재하고 관계를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인생이 수단이 됩니다. 돈을 위해 사는 거죠. 이거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돈은 남을 위해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 쓰라고 모은 겁니다. 인생의 선택지를 넓히고 풍요롭게 살려면 단순히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잘 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써야만 이루고 싶은 꿈을 실현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0,000엔의 자산이 있다면 그만큼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여행도 갈 수 있고, 손주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오래된 친구들과 모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000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돈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을 전부 놓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쓰지 못하고 놓쳐버린 시간들입니다. 돈이 많아도 쓰지 않고 죽는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 쓰는 방식에 따라 행복의 지속 시간이 달라집니다. 고가 아파트나 집, 명품 같은 지위제를 통해 타인과 비교하며 행복을 느끼는데 구매 순간이 정점이 되기 쉽습니다. 명품백은 3일이면 질립니다. 처음에는 와 이거 샀다 하고 기분 좋죠. 근데 일주일 지나면 그냥 가방이에요. 반면 건강, 애정, 사회적 연결, 편안한 환경과 같은 비지위제는 행복의 지속성이 깁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한 시간은 추억이 되어 죽을 때까지 남고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가족이랑 다녀온 여행 사진은 30년 지나도 꺼내봅니다. 그때 그 식당에서 뭐 먹었지? 그때 내가 이런 말 했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웃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5가지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돈 더 벌 걸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후회는 5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솔직한 삶을 살았더라면. 둘째, 일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더라면. 셋째, 용기 내어 내 마음을 전했더라면. 넷째,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다섯째,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보이시죠? 전부 다 돈과 무관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는 상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와 경험 그리고 추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반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돈 벌려고 친구 만나는 시간 줄이고 돈 아끼려고 가족 여행 포기하고 돈 모으려고 취미생활 접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는 게 뭐냐?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시간입니다. 경험입니다. 그 친구한테 진심을 전할 걸,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노후의 진짜 빈곤은 돈의 빈곤이 아니라 경험의 빈곤입니다. 통장에 10억 있어도 외로우면 가난한 겁니다. 통장에 1억밖에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부자입니다. 요리우지 대표는 계속 강조합니다. 과도한 저축이 정말 후회로 이어진다고요. 일본의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수입이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돈을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증거입니다. 55% 상속세율이면 거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갑니다. 1억 남기고 죽으면 5,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을 국가한테 절반 내주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친구들이랑 모임 갖는 게 100만 배 낫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은퇴 후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돈을 못 씁니다. 근데 30년을 그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인생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잔고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함께 보낸 시간, 나에게 남은 추억입니다. 지위제보다 비지위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싼 차, 비싼 집, 비싼 옷 이런 거 사봤자 금방 질립니다. 근데 가족이랑 간 여행, 친구랑 나눈 대화, 손주 안고 웃었던 순간 이런 건 평생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꺼내 볼 수 있는 추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물건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진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쓰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은 모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쓰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000,000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돈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은 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식 물려주려고요? 아닙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알아서 삽니다.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국가 상속세로 내려고요? 더욱 아닙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쓰라고 모은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라고 모은 겁니다. 임종 직전 후회하는 5가지를 기억하세요. 솔직하게 살지 못한 것, 일만 너무 많이 한 것,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한 것, 행복을 포기한 것, 전부 돈과 무관합니다. 전부 사람과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1,000원이라도 써보세요. 커피 한 잔 사드시고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시고 가족이랑 외식 한번 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돈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평생 모으기만 했으면 이제는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쓰는 게 어색하고 불안하시겠죠. 알아요. 근데 그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면 평생 불안 속에서 살다가 결국 돈 한 푼 못 쓰고 죽습니다. 50대부터 생각하는 돈 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 50대부터냐고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60대, 70대에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는 안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을 남기려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건강, 관계, 경험, 추억 이런 것들에 돈을 쓰세요. 명품백 사지 마시고 가족 여행 가세요. 비싼 차 사지 마시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큰 집 사지 마시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추억이 많은 게 부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돈의 주인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30년이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